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형 출판으로 무료 출판 따라하기 저자 이윤우라고 합니다. 먼저 제 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린다면요. 저는 공간 나다움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서점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뿐만 아니라 책의 유통에 대해서도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독서, 글쓰기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주문형 출판으로 한 3권 정도의 책을 북크크를 통해서 만들었고요. 사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이 책으로 좀 함께 하고 싶어서 책으로도 만들고 또 강의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좀 이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면요. 크게 이 전체 강의는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한글로 내지 편집하기. 두 번째 파트는 캔바로 책 표지 디자인하기. 세 번째 파트는 북크크라는 플랫폼으로 책 출판하기. 이렇게 세 파트가 있고 지금 본 강좌는요. 첫 파트 중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아마 한 파트에 5강에서 한 8강 정도가 들어갈 건데 한 강마다 30분 전후 길 경우에는 35분이 조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 1강은요. 책 구성 요소와 판형에 대한 이해 부분들을 좀 하고 실제적인 내지 편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전자책 펼쳐 놓으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책 전자책이기 때문에 첫 표지를 넘기시면 아마 요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띄워 두시고요. 물론 PDF 파일로 띄우시면 약간 위치가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페이지부터 펼쳐 놓으시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좀 이런 걱정을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출판사 등록 안 했는데 들어도 되나?" 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상관없고 출판사 등록을 한 분이든 개인이든 하지 않은 분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북크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라 하더라도 즉 출판사 등록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분이라도 얼마든지 책을 만들어서 그죠? 판매, 유통 판매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북크크 플랫폼에서 시중 서점과 연결되어서 예를 든다면 뭐 예스24로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요 그 주문이 북크크로 들어와서 북크크에서 바로 주문을 받아서 책을 만들어서 그걸 택배로 예스24 창고로 보내고 그것이 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독자에게 예 전달이 됩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출판사 등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원고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시중 서점을 통해서 독자에게 판매할 수 있고 판매가 된 이후에 그러면 책값 나에게 돌아올 인세는 어떻게 하느냐. 북크크에서 때에 맞게 알아서 세금 떼고 정산해서 입금해 줘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출판사 등록했다면 그죠? 또 다른 형식으로 계산서가 계산서를 내가 북크크로 발급하면 북크크에서 그 계산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돈을 또 입금을 해 줍니다.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내용은 북크크로 출판하기 파트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요. 한글 내지 편집하기 부분인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 드려야 이해를 하고 따라오실 것 같아서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차례부 페이지를 좀 펼쳐 보십시오. 차례. 예. 왜 차례 페이지를 펼쳤냐면 전체적인 책 내용을 좀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1부가 원고 다듬기, 2부가 내지 디자인, 3부가 판형에 대한 이해, 판형이란다. 2부가 내지 디자인, 3부가 캔바 플랫폼으로 표지 디자인하기, 4부가 북크크 플랫폼으로 출판하기입니다. 여러분 1부 빼고 2부, 3부, 4부는 다 파트 하나씩 해서 제가 강의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제 선택하기에 따라서 하나만 받으신 분도 있고 3개만 받으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겠지만요. 일부 원고 다듬기는 제가 넣을까 뺄까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좀 넣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총 3권의 책을 만들면서 제 나름대로 경험한 원고 다듬기 방법을 좀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에 넣어뒀고요. 뭐 일부 안 읽고 2부부터 얼마든지 읽으시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4부의 1장, 2장은 꼭 먼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펀딩 할 때 제가 그 상세 페이지에 주문형 출판이란 무엇인가라는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 공간 나다움 유튜브 채널. 그 영상을 보신 분은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요. 도대체 주문형 출판이 뭐야? 이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문형 출판으로 책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인쇄를 받을 건데 그거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판의 종류가 뭐가 있고 유통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리고 기본적인 저작권은 어떤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읽고 요 강의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내지 디자인, 그죠? 내지 편집 페이지 펼쳐 놓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지 편집하기 페이지 부분 두시고 넘깁니다. 넘기면 가장 먼저 한글 프로그램으로 편집하기 내용이 안 나와요. 왜? 여러분, 원고를 가지고 그대로 만들면 책이 됩니까? 아니죠. 목차 만들어야 되고, 그죠? 책 제목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책 제목 있는 부분 넘기니까 뭐 출판사명, 출판사 주소, ISBN 번호 이런 게 붙어 있는 내용이 또 나오고, 다 그 구성에 맞게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원고의 글 내용만 좋다고 해서 좋은 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책의 구성 요소를 알고 여러분이 그대로 편집을 하셔야죠. 그죠? 그게 우선이에요. 내지 편집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책의 구성 요소를 출판사들이 다 합의를 했어요. 책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그럼 우리는 그 합의를 따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책 구성 요소부터 먼저 아셔야 된다. 자,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전자책으로 가지고 있는 책을 제가 종이책으로 만들었어요. 왜? 저는 향후 이렇게 팔 거니까. 그리고 북크크에서는요. 소장용, 확인용 책을 총 3번 만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는 이미 2번을 만들었어요. 왜? 실제 내가 만든 파일이 어떻게 책으로 앉혀서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책 표지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그죠? 요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일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책의 가장 앞부분 뭐라고 합니까? 책 표지, 앞 표지. 뒤에는요, 뒷 표지. 그다음 여기 제본된 딱딱한 부분 뭐라고 합니까? 요걸 책 등이라고 합니다. 등. 딱딱한 척추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 이렇게 맞은편은요. 책 배라고 합니다. 배. 등의 맞은편이니까 책 배라고 하고요. 앞 표지와 연결된 이렇게 펼칠 수 있는 부분 있죠. 책에 따라서 이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날개라고 합니다. 책 앞날개. 그죠? 이거는 뒷날개. 앞날개에는 주로 저자에 대한 소개글이 들어가고요. 뒷날개에는요. 책을 만든 출판사의 기존 다양한 책 리스트들을 적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앞 표지에도 적지 않고 뒷 표지에도 적지 않았던 내용들을 요 뒷날개에 적기도 해요. 왜요? 여기 비워두면 아깝잖아요. 다 돈 내야 되는데. 책 날개가 없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책 날개를 만드세요. 책 날개가 들어가면 단가는 높아지지만 훨씬 책이 퀄리티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책 뒷표지에는요. 대부분 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다음 여기 ISBN 바코드가 들어가고 이게 책의 일반적인 외형이에요. 이 외형도 합의된 그죠? 부분을 우리가 다 지켜서 만들어야 돼요. 책 표지 디자인할 때. 그다음 이제 내형이란다. 내부. 그죠? 외형과 달리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게 이 내용 구성이거든요. 자, 이렇게 넘기면 바로 우리 전자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는 파일의 책 구성 요소의 1-1 면지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색깔이 있는 두꺼운 종이를 면지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면지를 간지라고 부르기도 한데요.
면지뿐만 아니라 책의 다른 부분도 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면지라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지는 한 장이나 두 장을 이렇게 표지 뒤에 붙입니다. 앞 표지 뒤에도 붙이고 뒷 표지, 예, 그죠? 와 내지 사이에도 한 장이나 두 장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뭐냐? 출판사에 따라서 한 장 들어가기도 하고 두 장 들어가기도 해요. 그것은 그 책을 만드는 출판사나 인쇄소에 주문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이 면지는요, 책 표지와 내용의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면지를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북크크를 통해서 출판할 것이기 때문에 북크크가 알아서 지정된 색으로 이 두꺼운 종이를 한 장 넣어줍니다. 두 장이 아니라 북크크 책은요, 한 장씩 다 들어가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어떤 출판사들은 그저 두 장을 넣기도 하고 한 장을 넣기도 하고요. 색깔을 여러 색으로 세팅해서 넣기도 하고, 여러분 일반 종이책은 그죠? 면지를 단순한 색상을 넣어서 만들지만 요즘 나오는 그림책들은 이 면지에 그림책 작가가 직접 그림을 넣기도 해요. 사파를 집어넣습니다. 책 내용과 관련 있는. 옛날 그림책들은 일반 종이책처럼 그냥 단색에 면지를 많이 썼다면 지금 그림책 추세는 많이 달라져요. 우리는 일반 책이기 때문에 일반 책은요, 면지를 따로 우리가 디자인할 필요 없다. 다만 이것이 면지다라는 것만 알자 이거예요. 자, 면지를 넘기면 이제 마주하는 첫 페이지.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 편집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면지를 넘기면, 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 한글 파일 제일 앞으로 옮길게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면지입니다. 면지. 그리고 면지를 이렇게 한 장 넘기면, 그죠? 예, 왼쪽 부분에 면지, 오른쪽 부분에 이제 우리가 편집할 1페이지가 나와요. 여러분, 책을 펼쳤을 때 오른쪽이 홀수 쪽, 책을 펼쳤을 때 왼쪽이요, 짝수 쪽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펼쳤을 때 오른쪽이 홀수 쪽. 왜? 거기서부터 1페이지가 시작하니까. 펼쳤을 때 왼쪽이 짝수 쪽입니다. 바로 면지에 이어 우리가 제일 먼저 편집해야 되는 내용. 이게 바로 약표제지라고 부릅니다. 약표제지, 소표제지, 반표제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약, 소, 반이 붙냐면 뒤에 정식 표제지가 있거든요. 정식 표제지를 약식으로 만들었다 해서 약표제지라고 합니다. 이 약표제지에는요, 대부분 제목 또는이 아니죠. 제목과 부제목이 들어가요. 여러분, 부제목은 꼭 만드세요. 제가 첫 책을 부제목 없이 제목만 만들었어요.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왜? 검색할 때 어디에 있는 것까지 같이 검색된다. 부제목에 있는 키워드들, 내용, 단어들도 다 검색돼요. 얼마나 좋아요. 제목에서 표현되지 못했던 핵심 키워드들. 그게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검색할 때 그것들까지 검색해서 내 책이 올라온다니까요. 한 권이라도 우리는 책을 더 팔아야 돼요. 그러면 제목을 잘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부제목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부제목 만드세요. 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디자인해야 되는 게 약표제지다. 아주 기발하고 창의적으로 만들겠다. 아니요, 그 생각 버리세요. 그죠? 가장 기본에 충실한 책부터 만듭시다. 첫 책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글 서식 파일 2개 보내드렸죠? 하나는 제 첫 책, 진로도 나답게. 하나는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자책 파일. 판형,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약표제지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글자 크기는 이 정도는 로 두는구나. 참고하셔서 내용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죠? 간단해요. 내용만 바꾸셔도 돼요. 완전히 없고 새로 만드셔도 되지만, 자, 이렇게 첫 페이지를 이제 넘기면 뒤로 나오는, 즉 약표제지 뒷면에 나오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판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판권은 어떤 의미냐? 출판자의 권리를 판권이라고 해요. 바로 출판자의 권리를 적은 종이, 바로 판권지라고 합니다. 이 판권지는 약표제지 뒤에 붙은 책도 있고요. 표제지 뒤에 붙은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은 판권지가 책 가장 뒤에 붙어 있기도 해요. 이것은 책 만드는 사람이 결정하면 돼요. 뭐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 표지지 뒤에 이렇게 판권지를 어, 붙입니다. 여러분, 판권지에는 일반적으로 책 제목, 출판사명, 저자명, ISBN 번호, 출판사 주소, 출판사 연락처, 이메일 주소, 가격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제일 하단에는 이 책은 그죠, 지적 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무단으로 전제하거나 그죠, 복사하지 마라. 복제를 금합니다. 이런 내용의 문구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출판사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만들 건데 그럼 내 출판사 명은 뭐야?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뭐 북크크라는 출판사 명으로 여러분 책이 만들어져요. 왜? 출판사 명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책은 북크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유통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판권 내용은요. 북크크에서 여러분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예, 2강에서 북크크 출판사의 정보를 여기 적으셔야 돼요. 내 출판사가 있다면 내 출판사 정보를 여기 적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ISBN 번호는 출판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출판사가 없어. 그럼 누가 받아준다? 북크크가 알아서 받아줘요. 그럼 그 번호를 받아서 내가 여기 입력해 두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 ISBN 번호를 몰라서 못 적었다. 그럼 북크크에서 연락이 옵니다. ISBN 번호 누락하셨어요.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요게 판권지다. 내가 입력해야 된다. 그죠? 요 세팅된 대로 내용만 바꾸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거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뭐 제 자랑하자는 건 아니고요. 자, 판권지를 넘길 필요 없죠. 그 옆에 있는 다음 페이지가 바로 표제지입니다. 표제지. 예. 정식 표지예요. 속에 있는 정식 표지. 그래서 여러분 책 보시면 표제지하고 괄호하고 뭐라 적혀 있습니까? 속 표지라 돼 있죠. 왜? 겉 표지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겉 표지고 이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속 표지예요. 그래서 이 표제지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겉 표지에 들어간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는 아예 이 표제지를 겉 표지를 똑같이 이미지 복사해서 그대로 붙입니다. 뭐 글로 쓰지 않고. 왜? 겉 표지, 속 표지 똑같으니까. 그래서 표제지를 속 표지라고도 하고 제목, 부제목, 저자명, 출판사명, 그다음에 앞 표지, 이 표지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글귀를 그대로 다 따라 적습니다. 똑같이. 표제지고요.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다음 나오는 게 이제 목차. 그죠? 그다음 머릿말. 왜 제가 목차와 머릿말을 함께 적었느냐? 여러분, 책에 따라서 목차가 표제지 뒤에 바로 붙기도 하지만 머릿말이 표제지 뒤에 바로 붙기도 해요. 그래서 표제지, 목차, 머릿말 이렇게 가는 책도 있고요. 표제지, 머릿말, 목차 이렇게 가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정하기 나름이다. 정해진 것 없다. 내가 목차보다 머릿말을 앞세우는 것이 독자들이 내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사가게 만들 수 있다면,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렇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목차를 먼저 앞세울래.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목차 만드는 법 이런 것은 제 책 내용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화려하게 목차를 처음부터 만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본에 충실해서 가자. 제가 여러분 한글 파일 서식 2개 보내드린 거 있어요. 2개 다 목차 파일, 목차 형식까지 다 있습니다. 하나는요, 제 첫 책은 목차가 한 줄씩 이렇게 가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 전자책은요, 목차 소제목이 너무 많아서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제가 한 페이지를 세로로 반으로 나눠서 다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한글 문서 편집할 때에 이미지를 좀 더 넣고 싶다, 좀 밋밋하다 그러면 사파를 좀 넣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목차를 너무 화려하게 만들지는 마세요. 그리고 아주 목차를 만들 때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목차의 글자 크기 크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촌티납니다. 예, 정말 촌티나요. 글자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가독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특히 목차 같은 경우에는요, 글자 크기 크게 해놓으면요, 독자가 딱 펼치는 순간 이렇게 해요. 절대로
목차의 글자 크기는 크게 하지 마시라. 너무 작게 해도 안 되겠지만요. 가능하면 글자 크기는 좀 줄여서 하시고 제가 만든 책에 드린 파일에 서식에 있는 폰트 크기 정도로 하시면 무난하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책의 1페이지인 약표제지, 판권지, 표제지, 그다음에 목차까지 다 뭐가 없습니까? 예. 뭐가 없어요?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여기에 페이지 수 적지 마세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다음 바로 이 목차가 끝나면요. 바로 머릿말로 들어가. 저는 머릿말 혹은 뭐 들어가기, 들어가며, 프롤로그 이런 말 많이 씁니다만 저는 아예 머릿말에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책도 많아요. 독립적인 제목을 붙여요. 못마땅한 원고라도 가지고만 있다면 뭐 여러분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유발하고 싶은 거예요. 독자들이. 호기심이 유발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런 책이 많습니다. 머릿말 이제 이런 말 안 쓰고 아예 독립적인 제목을 달아도 상관없다. 아니면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프롤로그 이렇게 많이 붙이죠.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책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책 이제 내용 부분 보시면요. 저는 설명드린다고 여기를 띄웠지만 내용 부분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좀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표제지, 그죠? 표제지 부분, 여기가 표제지지 않습니까? 표제지, 진로도 나답게라는 제 첫 책의 표제지인데, 여러분, 표제지를 속표지라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도 부른다? 도비라라고도 불러요. 이 명칭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출판계는 아직 일본어가 많이 남아있어요. 일본 용어가. 이 도비라라는 말 우리는 쓰지는 맙시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다 쓰고 있으니까 이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비라의 의미는 문짝이라는 뜻이에요. 왜 문짝이냐? 여러분, 집에 들어간다, 방에 들어간다, 뭘 열어야 들어가요? 문을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표제지를 열어야 바로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책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표제지 전에는 다 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만 적었어요. 근데 표제지를 넘기면 뒤에 뭐가 나옵니까? 목차나 머릿말이 나오잖아.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도비라의 의미가 바로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을 열면 이제 본격적인 책 내용인 목차와 머릿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라를 표제지라는 의미로 아직까지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의미만 알자. 그러면 도비라 옆에 총도비라 이건 무슨 또 의미냐? 여러분, 중간 표지라는 게 있어요. 중간 표지가 뭐냐면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 새로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기 전에 표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왜? 독자들이 이제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아, 이제 이 장이 끝났고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구나. 그죠? 그러기 위해서 이 중간 표지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자, 이 중간 표지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표지도 뭐라고 부른다? 도비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표지도 도비라, 앞에 있던 표제지도 도비라야. 두 용어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제지는 총도비라. 그 다음 중간 표지는요. 장도비라. 이렇게 부른다. 우리는 이해만 하고 사용하지는 말자. 자, 그 다음 이 중간 표지는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우리가 만들면 됩니다. 만드는 부분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간 표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책의 제일 뒷부분 바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주석이 나옵니다. 주석. 자, 여러분 다시 차례로 넘어가 볼게요. 제 책의 차례를 보시면 넘기시면요.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주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요게 바로 뭡니까? 주석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로 제가 가볼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주석은 각주와 미주로 나뉘거든요. 미주는 책의 제일 뒤에 주석을 모아놓은 것. 각주는요, 인용해온 글귀, 설명해놓은 그 부분에 출처를 밝히기 위해 그 페이지 하단에 모아놓은 게 각주예요. 그죠? 각주는 페이지마다 있다면 미주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각주는요, 여러분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주도 그렇고 각주의 장점은 인용해온 글의 출처가 밑에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가독성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미주는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몰아놨기 때문에 가독성 있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눈에 거슬리지 않고. 하지만 내가 이 주석을 좀 더 보고 싶어. 그러면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열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번호를 보고 찾아야 돼. 귀찮아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각주, 미주 합쳐서 주석이라고 하고 뭐 주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책에 있는 글귀 한 문장이라도 인용했다면 무조건 뭘 밝히라? 출처를 밝히세요. 주석을 만드세요. 철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은 책이 너무 많아요. 시집, 에세이, 소설, 물론 이런 거 쓸 때는 다른 사람의 글 인용해 올 일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주석을 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소설을 쓰더라도 다른 사람의 글귀를 가지고 왔다, 인용해 왔다, 무조건 뭘 적자? 예, 주석을 달고 출처를 적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책들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윤우는 따옴표 치고 이렇게 말했다. 적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책을 읽다가 이야, 이윤우 이 글 참 좋네. 이 책 한번 읽어봐야겠다. 출처를 찾는데 주석을 찾는데 주석이 없어. 이런 책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교양서적 중에 자기계발서 중에. 그런데 여러분 주석이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용해온 이 글귀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로 적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출처가 맞는지 아닌지 이 사람이 한 말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 그 말은 내 책의 신뢰도를 뚝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일부라도 인용해 왔다면 무조건 뭐 주석을 달아라. 필수입니다, 필수. 꼭 하세요. 정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과거 이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요. 1년에 여러 권의 책을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필력이 대단한 작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독자가 책을 읽는데 이 책 내용 다른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근데 인용해온 표시가 없는 거야. 이 자기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책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른 사람이 분명히 쓴 내용인데 출처를 달지도 않고 인용 표시도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그렇게 책을 만들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여러 권의 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자이크 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짜깁기라고 하다 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내용을 가지고 왔으면 명확하게 그죠? 인용했음을 밝히고 뭐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인용해 왔는데 출처가 없어. 주석이 없어.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 책 내용을 가져왔는데 어디까지가 이 사람 얘기고 어디까지가 인용해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이 적어놓은 책들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많이 돼요, 이런 식이.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안 될 건데 누가 압니까, 여러분?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책을 만드는 출판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독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각주 다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뒤에서. 그다음 참고 문헌. 참고 문헌은 뭡니까? 내 책을 만들 때 참고한 모든 문헌을 책의 제일 마지막 뒤에 그죠?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 요즘은 주석을 많이 달기 때문에 참고 문헌은 따로 만들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따로 독자들을 위해서 주석에 달지 않았지만 참고한 문헌까지 알려주고 싶다. 그죠? 그럼 참고 문헌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참고 문헌 만들 때는 페이지 수는 적지 않습니다. 무슨 페이지 수? 인용해온 책의 페이지 수까지는 적을 필요 없어요. 왜? 그건 주석에 적어놨으니까 굳이 참고 문헌에까지 그거 적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책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다 여러분이 이해하신 겁니다. 하나하나 만드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끝이 아니고 하나 더 아셔야 돼요. 바로 판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판형에 대한 이해. 제가 책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갈게요. 여러분, 판형이 뭡니까? 판형은 인쇄물 크기, 인쇄물의 규격, 그죠? 사이즈, 그것을 판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 서가에 딱 서면, 그죠? 책의 판형이 약간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게 크기들이 다 세팅돼 있죠. 물론 같은 판형이라도 출판사에 따라 1mm, 2mm 오차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정해진 책 사이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4개 정도의 판형이 있어요. 물론 이것보다 작고 이것보다 크고 심지어 그림책 같은 경우에는 판형이 다 제각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책의 판형은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제일 작은 판형이 B6 판형. 여러분 시집 있죠, 시집. 그 시집이 바로 B6 판형이에요. 물론 그 사이즈보다 작은 사이즈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B6 판형은 명칭을 46판이라고 부릅니다. 가로 127mm, 세로 188mm고 이 판형보다 조금 더 큰 게 A5 판형.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장 많이 보는 크기. 일반 소설책, 단행본 그게 다 A5 판형이고 명칭을 국판이라고 불러요. 국판. 그죠? 그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큰 게 B5.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책의 판형이죠. 주로 문제지, 대학 교재, 잡지가 이 B5 판형이다. B5 판형보다 좀 더 큰 판형. 일반적으로 가장 큰 사이즈의 책입니다. A4 판형. 가장 큰 사이즈의 잡지나 화보집. 그다음에 뭐 따라하기 이런 시리즈 책들 보면 아주 큰 거 있죠. 그런 게 다 A4 판형이에요. 물론 A4 판형보다 큰 판형이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4개의 판형 중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형의 크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고 작성할 때 한글 문서 띄우고 A4 사이즈에서 작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편집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만들 책 사이즈 판형에 얹어서 수정하셔야 돼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편집도 A4 판형 그대로 했다가 이제 책을 만들어야 돼. 잠깐만. 내가 A4 판형으로 책 만들 거 아닌데? 그러면 만들어질 책 판형으로 그걸 다시 옮겨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페이지 수 다 달라지고 이미지가 위에 붙어 있던 게 밑으로 내려오고 중간에 끼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다 다시 편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판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만들 책의 주제, 장르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판형도 달라져요. 나는 시집을 낼 거야. 여러분, 시집 낼 건데 A4 판형에 낼 거예요? 굳이 그렇게 비싼 단가를 주고 왜 A4 판형에 냅니까? 오른쪽 부분은 휑하게 비워져 있는데 다. 그죠? 그래서 시집은 대부분 B6 판형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책, 이 B5 판형에 냈습니까? 단가도 센데 여러분, 판형이 커질수록 단가가 높아집니다. 왜 제가 이거 해요? 가장 일반적인 대중적인 판형인 A5 판형이 하면 제일 좋은데 바로 여러분 일반적인 그 소설책 사이즈는요. 펼쳐놓고 나면 책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접힙니다. 닫혀요. 근데 제 책은 뭡니까? 사람들이 펼쳐놓고 한글이나 캔바나 만들 때 계속 보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르지 않아도 펼쳐져 있는 채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즈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A5, 그죠? 가장 시중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소설 크기의 책자 형태면 이미지 1개, 2개 넣으면 한 페이지가 끝이야. 설명하는 글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제가 단가가 높아도 이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A5 판형, 일반 소설책 판형으로 만들었으면요. 훨씬 단가도 떨어지고 안에 내지를 컬러로도 할 수 있었어요. 종이책을. 여러분 전자책은 지금 보시듯이 컬러예요. 그런데 종이책은 제가 컬러로 못했어요. 왜? 컬러로 만들고 이 사이즈로 만드니까 책 한 권이 3만 원, 4만 원 해져 버리는 거예요. A5 판형으로 만들었으면 책이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가는데 제가 선택해야 됐어. 이걸로 선택한 거예요. 왜? 펼쳐놓고 가야 되고 이미지도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저는요. 내지를 컬러를 포기했어요. 흑백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단가도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된다. 여러분 제가 출판인들이 들어가 있는 가입해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가장 가성비 좋은 판형이 뭡니까? 아무도 답을 못 해줘. 가성비 좋은 판형이 어디 있습니까? 책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주제의 책, 어떤 유형, 어떤 장르, 어떤 필요, 단가 이것까지 다 확인해서 판형을 정하고 거기에 내 원고를 옮겨서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판형에 대한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한글 서식 파일 2개 있죠? 그게 A5 판형, B5 판형이에요.
제가 제일 먼저 만든 진로도 나답게라는 책이 A5.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B5 책. 예, 판형이에요. 그 사이즈에 맞게 여러분이 변형해서 쓰시면 돼요. 제목 바꾸고 표제지 바꾸고 그죠? 차례 바꿔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제가 제공해 드리지 않은 두 개 판형이 있잖아요. B6 판형, A4 판형. 이것은 어디서? 예. 북크크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2강에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예. 판형에 대한 이해 정말 중요합니다. 2강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예. 여러분 1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35분 전후로 맞추기 위해서 좀 뒷부분은 좀 달렸습니다. 예, 빠르게 얘기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1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